돈 버는 경제. 정부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각종 규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까지 덮치면서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컸는데요.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침, 돈 버는 경제에서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저 방송에서 많이 뵙는데요. 아, 그러세요? 저도 지금 MC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보이는 라디오. 네. 아이고.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같은 장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총선 이후에 부동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유지되겠죠? 어때요? 뭐 사실 이번에 4.15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계속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다주택자의 매물을 팔게 하는 정책이 특히 뭐 보유세 인상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아마 이제 보유세 인상이 국회에 통과되면은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도보다는 증여로 많이 선회하는 느낌이 듭니다. 매도가 아니고 뭐로요? 증여요, 증여. 자녀분들한테 증여. 증여요. 사실은 뭐 이번 정권의 주택은 특히나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특히 조정대상 지역에 하면서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양도세를 많이 하게 내는 정책을 펴서 작년 1분기를 보면은 특히 뭐 아파트나 주택은 서울이 중심이고 특히 강남이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보면은 증여 건수가 작년 1분기에 올해 1분기는 3,966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이 약 5만 건 정도 되는데 약 8%입니다. 근데 증여가 역대급 수준이었던 작년 1분기, 2019년 1분기를 보면 16.5%보다는 줄었지만 그러니까 작년 4분기 하반기에 7.2%보다는 좀 증가한 추세거든요. 특히 그 강남권의 증여가 두드러졌는데 올해 1분기 강남구의 아파트가 총 1,826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증여가 406건입니다. 22.2%예요. 굉장히 그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에 11.4%인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올라간 거고 작년 1분기에 비교해도 강남은 14.5%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증여가 많아지는 이유가 어차피 서울 강남권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매도를 해서 현금을 보유해서 집값이 내려가면 다시 사는 것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제외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안 하고요. 다주택자들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세금 혜택까지 줘서 이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팔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증여로 좀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도 놓치지 않는군요. 증여군요. 지금 강남 지역에서 급매물을 떠나서 급급 매물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급급 매물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급급 매물까지 그런 좀 언론에서 약간 좀 그 조사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그 팩트 체크를 해보면 뭐 잠실권에 뭐 3억 정도 떨어지 뭐 아파트 거래됐다. 해운대에 뭐 그때는 뭐 5억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근데 그게 한두 건 정도가 좀 조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이 여러 건이 있고 많이 있어야 대세적으로 그게 이제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건은 특수인 관계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많지는 않군요. 서울이나 강남권 그렇죠. 강남권은 그래도 조금 내려가고 있고 호가 이제 매물 내놓으시는 분이 호가가 조금은 낮은 가격에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거래 성사는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밑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인천은 이번 정부 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약해요. 그래서 송도 같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뭐 이런 상태로 쭉 가다 보면은 뭐 인천도 규제 지역으로 추가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불이 나는 산은 소방차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헬기를 동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지켜보는 것보다 바로 강하게 진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수원 같은 경우 의왕시나 뭐 안양에 만안구나 이런 지역들도 바로 집값이 뛰어서 바로 규제를 했잖아요. 2월 20일 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돈의 흐름이 지금 이제 뭐 금리가 워낙에 낮고 부동자금이 1,000조가 넘다 보니까 뭐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주택 시장에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송도라든지 인천 특히 뭐 GTX 노선이 들어서는 역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보니까는 올해만 봐도 인천이 약 1월 달부터 3.2%가 올랐고 특히 송도가 있는 연수구는 5.3%가 올랐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게 이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규제를 하겠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아마 편입을 시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경제 어떤 그 지금 악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실수요자들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집 사는 거 지금 어떻게 고민해도 될까요? 어때요? 근데 실수요자 이런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봤는데요. 그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 다 다르시거든요. 특히 이제 실수요자라고 하면 저는 그 무주택자나 1주택자지만 이사를 가시고 싶은 분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개념보다는 투자 수요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무주택자는 당연히 청약을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가 청약을 받는 이유가 로또 분양이라고 할 만큼 주변 시세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이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3기 신도시가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정부가 공급하려고 하는 그 총 30만 가구 중에 18만 가구 정도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공급이 되는데 일단은 뭐 가점이 높아야 되겠습니다만 18만 가구가 뭐 내년부터 이제 분양 예정인데 그 적지 않은 그 주택 수이기 때문에 청약이 조금 낮으신 분도 한번은 기대를 해볼 만 하겠고요. 또 이런 청약을 받지 않고 어떤 서울이나 중심권에 사시려는 분도 무주택자 분들 중에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너무 낮은 가격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진 가격에 좀 매수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이유는 IMF에서도 올해는 조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3.4% 그러니까 뭐 2019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GDP가 2.2%였거든요. 근데 3.4%라고 한다면 2019년보다는 월등히 높게 지금 V자 반등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금리 기조에 부동자금이 1,000조 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내년에는 조금 더 심리가 부동산은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심리인데 심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물론 뭐 최근에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6년 동안 상승을 했던 거 이런 피로감도 있긴 합니다만 또 부동자금이 많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역대 그 우리가 부동산 예측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현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투자는 아니고 무주택자는 집 사는 거 고민해봐라 이런 결론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약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좋을 청약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다음 주에 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돈 버는 경제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